대구입니다. 대구가 94주 만에 대구의 전세 가격 하락 멈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의 움직임들도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움직이면 실수요자들이 거기서 움직이면 이제 매매가들도 분명히 여기에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그때 살 걸 13억 9천, 대구의 아파트 분위기 반전. 여기가 대장 아파트인 범어 W라는 아파트가 13억 9천인데 10억대도 있었고 11억대도 쭉 올라오다가 13억 9천 이제 계속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구의 아파트들, 매매의 아파트들도 일부 주요 지역들, 범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학원가가 형성된 지역들부터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은 상향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구 쪽도 생겼거든요. 중구 쪽도 저기 청라 언덕 쪽, 그쪽 지역에도 대장 아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움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범어 W 주상복합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매매가는 이제 신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분양가에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그거보다 입지가 좀 덜한 지역들 한번 볼까요? 엘리엇딜, 여기는 그거보다 입지가 좀 못한답니다. 여기도 호가가 올라가고 가격들이 좀 움직임이 보이네요. 예, 대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호가도 하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청라 언덕 쪽 한번 볼게요. 청라 언덕 쪽에 대장 아파트가 이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잖아요. 시세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가격의 움직임들이 지금 잘 솟아나고 있죠. 호가들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대구 2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이 2호선 라인에 보면은 여기가 범어역입니다. 범어역이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학원가가 밀집됐고, 범어역, 수성역, 만촌역, 여기도 학원가거든요. 요 수성대학교 바로 주변에 있는 학교들 보면 대륜학교도 명문학교입니다. 여기 담티역까지, 담티역, 만촌, 수성구청역, 그 다음에 청라언덕, 그리고 이 반고개역 아래쪽, 요 안쪽까지는 사실은 투자를 해도 되고 실거주를 해도 조금 안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입니다. 청라 언덕하고 요 아래쪽 이 남산역하고 명덕에 있는 요 라인도 조금은 괜찮고, 그나마 요까지가 사실은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범어동 같은 경우도 좋잖아요. 근데 요쪽 보면요, 여기 제가 말했던 담티역 요까지가 이제 교육 환경이 좋고, 요 아래쪽으로 연호나 이러면 연호지구가 있고 이제 수성에 알파시티가 있거든요. 여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파시티도 예전에 좋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가면 좀 썰렁해요. 저도 자주 갔거든요. 여기 운동장 있는데. 그래서 요까지는 대구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했던 이 2호선 라인 쪽, 범어역을 중심으로 퍼지는 2호선 라인 쪽 학원가가 있는데 요런 데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있죠.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황금동 있죠. 황금동 아래쪽 수성못이 있습니다. 이 수성못 아래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위에 황금역 주변에 있는 황금동까지는 사실은 수요가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이런 궁전 아파트, 궁전 맨션, 재건축 아파트죠. 이 아파트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대구도 이런 교육이 중심이고 그 교육 중심이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범어역의 W라든지 두산 위브 제니스라든지, 아니면 여기 세대수는 작지만은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가 대장이거든요. 이거 매매가로 볼까요?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제 파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중구의 청라 언덕 쪽, 그리고 범어역 주변에서 물건들을 찾으면서 지금 진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대구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대장 아파트가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는요, 미분양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쭉 가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뭐 미분양이 소진이 많이 된 것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쭉 올라가다가 예전에 미분양이 꽉 찼을 때 2028년도 9년도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2020년도에 꽤 많이 미분양이 났지만은 추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공급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공급이 2025년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급이 많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3년 동안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3, 4년 동안. 그런데 내년에는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구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구가 가격의 움직임들이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상. 그리고 지금 상황을 좀 보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전세를 보면요. 이게 전세 물량이거든요. 1개, 5개, 3개, 2개, 7개. 여기 대장 아파트인 범어 W 같은 경우는 14개가 있네요. 전세가 없습니다. 대구에 지금 전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장 아파트 움직이고 있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고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전세 소진이 빨리 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이 시작하지 않은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제가 오늘 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친시장적인 공급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 쏟아냈던 공급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서 가격들이 크게 둔화가 됐지만은 시장에서 냈던 공급들이 이제는 소진이 되고 이제 시장의 가격들이 낮아졌으니 이제 시장이 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등락이 좀 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급이 소진되고 가격 따지는 대구를 보면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가만히 놔두고 있잖아요. 여기는 가격들이 워낙 낮으니까. 그런데 우린 또 거꾸로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기회를 보고 대구도 좀 바라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부산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들이 급감을 하고 수영 해운대 같은 경우도 전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 해운대 그다음 남구 일부 쪽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매매가도 이제 거제 쪽 사직동 쪽하고 그리고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남구 쪽의 일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세대수가 많은데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부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건 저는 2년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올 하반기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시기 자체가 2년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해운대는 상급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있기에 틈새와 금매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런 대구, 부산 같은 경우를 좀 잘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